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면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익숙한 고국을 떠나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지의 의료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든든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나눔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공동체에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료제도의 주요 변화와 우리 집 약상자를 든든하게 채워줄 가정 상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1부 2025년 당신의 의료비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새해부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처방약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매달 비싼 약을 복용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처방약 본인 부담금에 연간 상한선이 생깁니다. 2025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는 아무리 비싼 약을 처방받아도 연간 최대 $2,000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상한선이 없어 고가의 약을 사용하는 분들은 한 달에 수천 달러를 내며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간 $2,000라는 명확한 한도가 설정되어 예측 불가능한 약값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의 출구를 발견한 것과 같은 큰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둘째, 도넛홀이라고 불리던 복잡한 제도가 사라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약을 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본인 부담금이 확 늘어나는 경험 때문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커버리지 갭, 즉 도넛홀 구간 때문이었습니다. 안전망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2025년부터 이 도넛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일관된 부담 비율로 약을 구매할 수 있어 더 이상 복잡한 계산이나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 인상도 있습니다. 병원 외래 진료 등에 적용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와 연간 공제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이 받는 사회보장연금 인상분과 연동되어 조정되므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추가 혜택이 강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즉 파트 C는 일반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치과, 안과, 보청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해부터는 보험사들이 이러한 추가 혜택에 대해 가입자에게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보내오는 안내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치매, 즉 메모리 케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 모두에게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환자 간병 서비스와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연간 최대 $2,5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배나 늘어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약값 협상을 벌여 약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즉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약값 부담을 더욱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에게 필수적인 인슐린 가격 역시
월 $35 상한제가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발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2부 우리 집 만능 해결사 가정상비약 완벽 가이드. 병원에 가기엔 애매하지만 그냥 두기엔 불편한 여러 증상들, 우리 삶에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집에 꼭 갖춰두어야 할 약들이 바로 오버 더 카운터, 즉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OTC 약품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 OTC 약품을 살 수 있는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돈으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반창고나 소화제만 반복해서 구매하시곤 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지원금을 100% 활용하여 우리 집을 작은 약국처럼 든든하게 만들어줄 상비약 목록을 증상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증과 발열을 위한 해열진 통제.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거나 머리가 지끈거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이죠. 해열진 통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명은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두통, 근육통, 생리통, 그리고 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위에 부담이 적어 빈속에 먹어도 괜찮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용량을 지키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계열입니다.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에드빌, 모트린, 리브 등이 있습니다. 이 약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염, 즉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운동 후 근육통, 관절염처럼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붓고 아프거나 발목을 삐었을 때 타이레놀보다는 에드빌이나 모트린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몸에 더 잘 맞는 약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두통에 타이레놀이, 어떤 분은 에드빌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를 구비해두고 자신의 몸에 맞는 약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을 위한 항히스타민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알레르기 혹은 갑작스러운 감기 기운으로 콧물이 흐르고 눈이 가려울 때 필요한 약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 물질에 과민 반응하며 내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아주는 약이라 항히스타민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클라리틴, 지르텍, 베나드릴 등이 있습니다. 클라리틴과 지르텍은 보통 하루 한 알 복용하며 졸음 부작용이 덜한 편이라 낮에 활동할 때 좋습니다. 반면 베나드릴은 효과는 좋지만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알레르기 증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복용하거나 벌레 물려 가려울 때 바르는 연고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막힘이 심할 때는 수다패드와 같은 비강충혈 완화제나 코에 직접 뿌리는 에프린 스프레이가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단, 스프레이 형태의 약은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코막힘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3. 기침과 가래를 위한 진해거담제. 목이 간질간질하고 마른 기침이 계속될 때 혹은 가래가 끓어 답답할 때를 위한 약입니다. 한국에서는 용각산이 유명하지만 이곳에서는 로비투신 DM과 뮤신엑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로비투신 DM은 기침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뮤신엑스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기침 종류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위한 위장약. 나이가 들면서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제산제가 필요합니다. 사탕처럼 생긴 텀스가 가장 대표적이며 가벼운 속쓰림에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말록스나 미란타 같은 액상제산제도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위산 과다 분비가 문제라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잔탁이나 프릴로세 같은 약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한국 분들이 정노안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재미있게도 정노안의 정노는 러시아를 정벌한다는 뜻으로 과거 일본군이 러시아 원정시 물갈이로 인한 배탈을 막기 위해 개발한 약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분홍색 물약으로 유명한 펩토비스몰이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불량, 복통, 설사에 두루 효과가 있으며 특히 저처럼 매운 음식을 먹고 속이 아플 때 먹으면 금방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상처 관리를 위한 소독약과 연고. 일상에서 작은 상처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독입니다. 감염을 막아야 덧나지 않으니까요. 상처에 부으면 하얀 거품이 나는 과산화수소수 소독용 알코올을 항상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소독 후에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 2차 감염을 막고 상처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네오스포린이라는 연고는 미국 가정의 필수품이라 불릴 만큼 효과가 검증된 제품입니다. 6. 그 외 알아두면 유용한 상비 물품 이외에도 OTC 카드로 구매하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눈이 뻑뻑할 때 넣는 인공 눈물, 열을 정확히 잴 수 있는 체온계,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혈압 측정기도 구매가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밴드와 소독솜, 핀셋 등도 구급 상자에 함께 넣어두면 위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정 약상자를 든든하게 채워두신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정상비약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위한 것일 뿐 증상이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